여러분, 지금 드시는 약 중에 같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조합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약을 한 줌씩 받아오시죠?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아침에만 5알, 저녁에 또 서너 알.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년 넘게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약을 성실하게 잘 드셨는데 그 약들이 서로 부딪혀서 오히려 건강이 나빠진 경우를 볼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고 힘이 없을까요? 이런 하소연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왜 약 조합이 위험한가? 여러분, 약이라는 게 몸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약은 우리 몸속에서 일꾼처럼 일을 합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넓혀주는 일을,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일꾼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거나 서로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혈압을 낮추는 약을 드시는데 또 다른 약도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73세 박 어르신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내과에서 혈압약을 받으시고 정형외과에서 관절 통증약을 받으셨어요. 두 병원 선생님께 각각 다른 병원 약은 말씀 안 드렸죠. 그런데 관절약 중에는 혈압을 올리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은 낮추는데 관절약은 올리는 거예요. 결국 혈압 조절이 안 돼서 한 달 내내 두통에 시달리셨습니다. 이게 바로 약 조합의 문제입니다. 각각의 약은 좋은데 같이 먹으면 서로 싸우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가장 조심하셔야 할 조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약과 소염진통제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면 약국에 가서 소염진통제를 사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염진통제, 특히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약들은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게다가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내리려고 애쓰는데 소염진통제가 올리는 거예요. 이러면 혈압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신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8세 김할머니가 이런 경우셨어요. 혈압약을 10년째 드시는데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한 달 동안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리가 붓고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셨어요. 병원에 가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더래요. 다행히 진통제를 끊으니까 다시 좋아지셨지만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다고 하십니다. 그럼 관절이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반드시 꼭 의사 선생님께 혈압약 드신다고 말씀드리고 처방받으세요.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추천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게 혈액순환 개선제와 항응고제의 조합입니다. 나이 드시면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느끼시죠? 손발이 차갑고 저리고. 그래서 은행잎 추출물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심장이나 뇌혈관 문제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너무 묽어집니다. 그러면 조그만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고 심하면 뇌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75세 이 할아버지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뇌경색 이후에 항응고제를 드시는데 혈액순환이 안 좋다고 느껴서 은행잎 추출물을 따로 구입해서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코피가 자주 나고 양치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났습니다. 팔에 멍도 자주 들고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혈액응고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제를 끊으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약과 같이 먹으면 약처럼 작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당뇨약과 혈압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어서 둘 다 먹는데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같이 드십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합을 고려해서 처방하시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식사를 거르거나 약을 잘못된 시간에 드시는 경우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는데 식사를 거르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혈압약도 혈당을 낮출 수 있거든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정신이 멍해집니다.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저혈당 증상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은 혈당이 떨어지면 배고프고 떨리는 걸 바로 느끼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어지럽고 힘없는 것처럼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저혈당인 줄 모르고 그냥 쓰러지실 수 있으니까요. 69세 최 할아버지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약을 드시고 나서 산책을 나가셨는데 그날은 아침을 걸으셨어요. 산책 중에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분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셨는데 저혈당이었습니다. 혈당이 40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식사를 거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침은 꼭 드세요. 식사가 어려우면 우유 한 잔, 바나나 하나라도 드시고 약을 드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병원 약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시니까 괜찮을 거 아냐? 네, 맞습니다. 한 병원에서 한 선생님께 처방받으시면 선생님이 다 체크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약국에서 따로 사시는 약들입니다.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파스까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사서 드시죠. 그런데 이런 약들에도 혈압을 올리거나 혈당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약과 상호작용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합 감기약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코막힘을 뚫어주는 성분이 혈압을 올릴 수 있거든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약사님께 꼭 말씀드리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도 약입니다.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소염 진통제예요. 먹는 진통제를 드시면서 파스까지 붙이면 진통제가 과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2세 정할머니가 무릎에 파스를 하루 종일 붙이시고 먹는 진통제까지 드셨다가 위장출혈로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TV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판매하죠. 오메가3, 홍삼, 코큐텐, 루테인, 글루코사민. 정말 많습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것들도 우리 몸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약과 같이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항응고제 드시는 분이 오메가3까지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지는 거죠. 홍삼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세인트 존스워트라는 우울증에 좋다는 식물 추출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간에서 약물 분해를 빠르게 만들어서 다른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싶으시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지금 드시는 약 목록을 보여드리고 상담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 목록을 만드세요. 지금 드시는 모든 약을 노트에 적으세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약국에서 사는 약, 건강기능식품까지 전부 다요. 약 이름, 하루에 몇 번 먹는지, 언제 먹는지 다 적으세요. 이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병원 갈 때마다, 약국 갈 때마다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확인하고 조언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한 병원에서 처방받으세요. 여러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약은 한 곳에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큰 병원이나 주치의 선생님을 정해서 다른 병원 약도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어려우시면 적어도 약국은 한 곳으로 정하세요. 단골 약국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약사님이 여러분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기록을 해두시고 이 약은 지금 드시는 약과 안 맞습니다 하고 알려주실 겁니다.
세 번째, 약 정리를 하세요. 집에 오래된 약들 많이 쌓여 있지 않으세요? 언제 처방받았는지도 모르는 약들, 먹다 남은 약들. 이걸 다 모아서 약국에 가져가세요. 약사님께 이 약들 중에 지금 먹는 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약은 버리고 정리하세요. 약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오래된 약은 효과도 없고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네 번째, 새로운 증상이 생기면 바로 상담하세요. 약을 드시다가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생기면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 연락해서 상담하세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작은 증상이 큰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사를 절대 거르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배가 안 고프고 입맛이 없어도 조금이라도 드시고 약을 드세요. 죽이라도 좋고 우유나 두유라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 약 먹는 시간을 지키세요. 약은 정해진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약을 점심에 드시거나 저녁 약을 아침에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알람을 맞춰 놓으시거나 약 상자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세요. 요즘은 요일별로 나눠 담는 약 상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과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떤 경우든 가족들에게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려주세요. 급하게 병원에 가시거나 의식이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고 있으면 의료진에게 빨리 알려줄 수 있어요. 냉장고에 약 목록을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혈압약과 소염진통제는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관절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세요. 둘째, 혈액순환 개선제와 항응고제를 같이 드시면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당뇨약을 드실 때는 절대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넷째, 약국에서 사는 약도 조심하세요. 감기약, 진통제, 파스도 다 약입니다. 다섯째, 건강기능식품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드시기 전에 꼭 상담하세요. 여섯째, 약 목록을 만들어서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일곱째, 한 병원, 한 약국을 정해서 약을 관리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을 걱정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건강하게 약을 드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약은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을 여러 개 드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지키는 데 필요한 거니까요. 다만 똑똑하게 드시면 됩니다.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약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병원 가실 때 선생님께 보여드리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